네, 방송 보시며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통화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돈 되는 경제 뉴스로 저희가 문을 열겠습니다. 자,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면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도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데 관련해서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그리고 저희 경제부 이승민 기자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문제점 그리고 해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기자, 자 요즘 재개발, 재건축 진행 잘 안 된다고 하던데 현장 취재해 보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요즘 정비 사업장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성북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에 가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입주 예정일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사업비가 213억 원 늘어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인데요. 조합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거리에 나앉을 사람도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4, 5억 내라고 하니 정말 어디 가서 갑자기 그런 돈을 구하겠어요. 조합원 한 명당 1억 원에서 많게는 최대 4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반발이 심해서 입주도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4억 내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은 얘기긴 하죠. 강남이라고 해도. 어쨌든 예전에 재건축 하면은 로또라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강남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청담 3익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예. 곳곳에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2017년 계약 당시 3,700억 원이었던 공사비가 6년 만에 60% 가까이 올라 5,900억 원이 됐습니다. 사업장마다 사정은 좀 다르지만 결국 공사비 등 비용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고 원장님, 이런 분쟁이 요즘 또 유독 심해진 이유가 근본적으로 뭔가요? 한 3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기자님이 잘 설명하셨지만 이제 소위 말하면 공사비가 급등한 거죠. 공사비가 올랐다. 네, 그러니까 인건비와 이제 자재값이 오른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고금리 기조에다가 이제 PF 좀 부실 사태 들어보셨잖아요. 네, 많이 이게 좀 나왔었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고금리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 PF 부실 사태 문제까지 좀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이제 미분양 우려가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 3가지 문제가 가장 크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어쨌든 원가가 올라서 건설사들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런 거 사실 가장 시행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소위 공사비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윤이 감소하니까 아무래도 말하자면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올릴 수가 없어요. 분상제도 있고 또 미분양 우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공사비가 이제 급등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죠. 네. 이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4억까지 올라갔다. 네, 4억, 1, 2억에서 4억까지 이렇게 좀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이게 서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강남마저도 이제 수주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남 뉴타운 같은 소위 알짜배기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특히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공사 수주를 좀 꺼리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승민 기자, 그리고 이 문제가 현실화하니까 실제로 이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동산 플랫폼 업체에 따르면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서울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67건 중 27%가 공사비 문제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과 은평구 대조 1구역 공사비 문제로 1구역은 공사비 문제로 5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합 내부에서도 사업을 포기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라리 재건축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공사비 급등이라는 이런 악재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이 중단을 해야 되는지. 네, 사업을 포기하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자, 원장님, 이 정비 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완화책도 좀 발표한 것 같긴 한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내놓은 완화책이란 결국은 이제 그 말하자면 인허가 기간을 좀 단축해 준다든지, 인허가 기간 네, 단축.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을 좀 높여 준다든지, 층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실제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초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초과 이걸 부담금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3월 27일 이후에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완화가 됐고 예. 정부 여당은 실제로 폐지하자.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야당은 또 좀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는 완화책이 나왔습니다만 근본 해결책은 좀 되고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기자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제가 좀 부연하면 예.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전에 그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만 3.3제곱미터당 450에서 500만 원, 한 4, 5년 전에 했던 게 예. 지금은 800에서 거의 1000만 원 정도 두 배 됩니다. 정도. 2배 이상 올랐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강남에서는 뭐 그 신반포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1,3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거는 또 조합원들이 고급화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특화 설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재나 이런 거 인테리어를 고급화하면서 그러니까 조합원의 입장과 건설사의 입장이 이해가 충돌하고 있고 지금 마냥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 중단 사태가 지금 빈번해지고 있고 뭐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결국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부와 서울시도 완화책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입법 같은 게 통과가 안 돼서 제초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 중단되면은 신규 공급 차질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신규 공급 물량의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렇죠. 택지가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멈추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 2, 3년 후에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2, 3년 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다시 전세값과 집값이 오르는 지금도 이제 전세값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부터 올라요. 1년 2개월. 2, 3년 더 올 수 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집값은 올해 5월부터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2, 3년 후에 집값과 전세값이 오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커졌다. 좀 통계를 좀 인용할까요? 예.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2025년에서 2007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23만 가구인데 지난 3년간 입주 물량이 약 44만 가구였거든요. 지금 숫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되지 그렇네요. 않아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규로. 그래야 이제 전세값이 안정될 텐데 이렇게 지금 입주 물량이 거의 반토막 나게 되면 이게 집값은 좀 탄력성이 높아요. 공급이 부족해질수록 집값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 하나 통계가 있는데요.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수도권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인허가 물량도 줄어들고 있어요. 거의 30%. 예, 최근에 인허가 물량이 약 19만 가구인데 지난 우리 10년 평균이 28만 가구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10만 가구 가까이가 줄어들어요. 이거는 정부 당국도 좀 유념해야 될 통계인데 이대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예측은 어렵지 않은데 2, 3년 후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뿐만 아니라 2, 3년 후 길게 보면 3, 4년까지도 집값과 전세값이 수도권 위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좀 우려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 기자 일단은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파트값 많이 올라갔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요새? 네, 요즘 서울 집값 올랐다는 소식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네, 실제 제가 서울의 주요 단지를 돌면서 취재를 해보니까 예.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집주인들은 팔려고 내놓은 물건을 다시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는 추세입니다. 24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와 있는 매물이 지금 올해 들어가고 다 소진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각 부동산들마다 뭐 물건이 별로 없는 걸로. 통계로 봐도 전세는 58주째, 매매는 14주째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최고점을 거의 회복하고 있습니다. 야, 최고점을 거의 회복했다 이런 얘기까지 이 기자가 했는데 그럼 원장님 네. 결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대책들 뭐 국회 통과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살아나게 할 추가 대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선 지금 분양가가 조금 숫자로 좀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은 3.3제곱미터당 3,800만 원. 네. 집값 수준은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로 놓고 보면 한 채당 아파트 가격이 12억, 네. 전세는 7억 정도다. 이런 걸 좀 염두에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두고 이제 대책이 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초과 이익 그 환수 제도 재초환이라고 그러죠. 예. 이 부담금 문제가 아직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장이 멈추는 하나의 이유도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공사비 급등과 함께 이게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빨리 좀 시행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PF 부실 문제입니다. 예, 저도 금융발전심의위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노력합니다만 이렇게 그 금융시장이 안정되어야 부동산 그리고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 지금 이 재건축 사업장도 잘 돌아가고 공급 부족 무엇보다도 이제 서민들의 주거 문제인데요. 분당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주택 멸실로 인해서 이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히려요? 그러니까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필요하지만 이때 세입자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거든요. 예. 이 세입자들이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 이런 대책도 함께 나와야 시장도 좀 안정되고 서민들의 주거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잘 반영해서 앞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